자, 이재명 후보도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민년 설을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서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따스한 설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자영업, 소상공인,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 모두가 화합을 하고 금을 모으고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하시기가 바랍니다. 저는 비싼 삶의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자, 이 영상 잘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타파 등에서 만든 채널인데 성대모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이거 보고 많이 우셨다가 하더라고요. 자, 새해 인사 보셨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연대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위기 극복이라는 개념이 왜 그렇잖아. 한 집안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식구들이 다 똘똘 뭉쳐야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극복해낸 게 IMF였어요. 근데 지금 대선이 오면서 잘한 정부를 못했다고 하고 가짜 선동이 난무를 하고 능력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말할 게 없으니 상대를 헐뜯는데 그게 사실도 아닌 걸 헐뜯고 이 과정에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훨씬 더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설 연휴 직전의 여론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표를 그냥 아예 정리해놨어, 하나로. 이거 정리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 열받게. 자, 휴일날 나왔던 CBS 서던포스트 이재명 33, 윤석열 32.5.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들어오셔갖고 지고 있니 이기고 있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늘 거의 앞섭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은 그 CBS 서든포스트의 무선 전화 면접 100%잖아요. 응답률도 20.5%로 높고 이것도 보면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양일간 조사를 했던 거고 28일, 29일 날.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나왔던 TBS KSY 여론조사는 윤석열 41.6, 이재명 37.9인데 지고 있는 건 맞는데 오차 범위 내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선 ARS 100%인데 응답률은 8.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른 걸 떠나서 밑에 지난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윤석열은 2.2%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4.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격차가 지난주 10%에서 이번 주에 3.7%로 좁혀졌어요. 이 여론조사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우세하고요. 자동응답 무선 ARS는 윤석열이 잘 나오는 과정에서 10포인트 차이가 3.7%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추세가 다 그래. 뉴데일리하고 PNR이 여론조사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PNR은 국민의힘에 가까운 회사가 만든 그런 여론조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윤석열 45.1, 이재명 39.7. 이것마저도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걸 여기에는 유선이 10%가 섞여 있죠. 응답률은 7.9%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것마저도 윤석열이 2%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4.2%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1.6포인트 차이가 5.4%로 좁혀졌습니다. 유선이 포함되어 있고 친국민의힘의 성향을 보이는 여론조사마저도 지금 윤석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어요. KSY하고 PNR 같은 경우는 이재명 급등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다음에 어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 윤석열 40.2, 이재명 38.5예요. 이것도 이상해. 무선 전화 면접이 30%. 자동응답이 무선 65, 유선 5%. 응답률은 10%. 그러니까 유선이 좀 섞여 있는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주 내에 합니다. 뭐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3, 24, 25, 26, 27, 28. 일일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윤석열은 1.8% 하락했고요. 이재명은 1.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자동응답 ARS에서는 거의 치고 올라간 분위기고 그게 지금 설 명절 직전에 일어난 현상이고 전화 면접은 여전히 대개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이기는 쪽으로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에서 그러니까 외국은 어떤 식으로 대선이 진행되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지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12개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7천인데 그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20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등록된 기관이 70개라고 합니다. 그 70개 중에 절반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나도 하나 차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 회사들은 어디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여론조사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되는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눈을 엄청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왜 윤석열은 시민을 못 만나고 있을까요? 그게 감염이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을 못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언론 환경상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70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의 그 한심한 작태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광주, 전라 다 합쳐봐야 100명이 안 돼. 그 중에 세대별로 나누면은 20대, 30대 다 해봐야 한 20명 정도나 될까요? 세대별로 나누면은. 그 중에 윤석열이 많이 나왔다고? 호남? 20, 30대? 윤석열 지지율? 뭐 압도적 이런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진짜 그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면서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상위 10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상을 1000명씩 하지 말고 10,000명씩, 20,000명씩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그걸 딱 기준으로 지표를 잡고 나머지 여론조사하고 계속 변동폭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거 1,000명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그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10대 여성, 10대, 그러니까 20대 여성, 20대 남성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배분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계층으로는 5명에서 1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00명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 가지고는 쪼개서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왜곡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고 사실 70개는 여기에서 그 여론조사 회사를 만드는 허들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어떤 자본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여론조사. 그래서 그 질문이라던가 전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왜곡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난립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 자동응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서울 사는 50대 남자인데 지역을 광주에서 전남 20, 30대로 하고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마 상담원이 물어보면 내 목소리가 있는데 20, 30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골고루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여론조사에 관련된 법도 좀 내가 봤을 때 더 많이 고쳐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들을 언론들이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언론들 자체가 왜 이런 거 있잖아.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런 그 여론조사 조작질에 많은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 충격이셨죠? 실제로는 몇십 명 갖고 여론조사 한 것 같고 윤석열이 이기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그 지역을 한 1,000명 이렇게 그 지역만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요. 밑바닥 민심은 이미 저는 결정 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아무리 무슨 비리가 있고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 치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대통령 못 맡기지 않은 기본적인 어떤 그 일반 대중의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좀 이상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본능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무조건 똑똑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보다 멍청한 인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진영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큰 집 작은 집 가셔서 열심히 밥 깔고 계십니까? 가장 받는 질문들이 내가 만약에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근데 요즘 여론조사 왜 그래?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번 대선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극우 여러분, 아까도 어떤 놈이 댓글창에 와서 장렬히 전사하셨는데 이 방송도 얼마 안 남았지? 와 존나 빡치네요. 절대 정권 뺏길 일이 없으니까 닥치시고요. 그런 무슨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하는 니들이 더 웃긴 거야. 어떻게 인물이 없으면 박근혜를 잡아놓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니 한심한 것들 진짜. 야구르지 시키다. 니들 방송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방해하지 말고 시켜. 꺼져 시키더라.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